자, 민주당 쪽도 잠깐만 좀 비판 좀 해볼게요. 나 이런 부분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발족했는데 당대표 직속기구예요. 의장의 김진표 의원입니다. 근데 아싸. 김진표 의원은 경제 부정률도 했고 여러 가지 저는 그 경력들은 높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진표 대 김종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공정경제 3법 서두를 일 아니다. 요거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떻게든지 통과시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공정경제 3법이. 근데 김진표 의원은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발족해서 의장이 되면서 코로나로 기업 사기가 떨어지는데 옥죄는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단계적 입법 통한 활성화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도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요거는 이제 저는 혹세무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로 기업 사기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을 옥죄는 법이 아닙니다. 법을 악용해가지고 자신들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을 옥죄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은 들린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주 기득권의 논리가 강하게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요. 김진표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욕은 문재인 정부가 먹어요. 오히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업들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치고 나가서 고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어떻게든지 이번 국회 내의 안에 통과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반면 김종인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 짐, 자기 당 의원들이 뭘 잘 모르고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다. 이 법만큼은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할 이야기를 김종인이 하고 김종인네 국민의 짐이 할 이야기를 김진표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똥풀 찬다는 소리 듣는 거야. 저는 그 김진표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 생각이에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기재부나 모든 기재부 출신 중에서 민주당에 기재부 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봤을 때는 김진표가 희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중에서 가장 프라이드가 강한 데가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갔을 때 다른 데는 다 바보고 하는 데가 아직도 여기는 좀 뭐랄까 그 공무원 계약할 때 필요한 데고 그걸 김진표가 악용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김진표의 발언을 김종인 말로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나 참 김종인 응원하는 상황도 오네요. 공정경제 3법,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이 세 개의 법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 나온 공정거래법이나 상법보다 더 강력하게 공약을 했다. 그때보다 더 완화된 측면이 있다. 우리 당 상당수 의원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 때문에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 검증도 안 해보고 언론에서 반시장적이다,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계가 특이한 사항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없는 걸 한다지만 우리나라처럼 재벌 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없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게 돼야 그게 자본주의적인 거고 그게 시장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투자한 거에 비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자기네 지분 3%도 안 돼, 1%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가 100만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진짜 자본주의적인 거고 진짜 시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표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거예요. 부당이득을 얻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더니 코로나에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부당이득을 못 갖게 하면 안 된다. 왜 국민을 옥죄냐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오히려 부당이득을 차단해주고 이걸 공정하게 분배해주는 게 진짜 자본주의고 진짜 시장주의적인 건데 그걸 막아놓고 있으면서 이거를 바꾸자고 하니까
시장을 옥죄는 건 안 된다. 재벌을 옥죄는 건 안 된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문재인 정부 3대 경책 중에 하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국가경제자문회의 대표가 되는지 의장이 되는지 이것도 참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기업 사기를 저하시키는 겁니까? 공정하게 하자는 건데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자회사들한테 일감 몰아줬던 거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건데 이게 어떻게 규제가 되는 건지 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업과 사주는 전혀 별개의 존재예요. 기업의 이익이 사주의 이익인 게 아니고 사주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은 정반대로 나갈 수 있고 사주가 오로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거를 억제하는 거거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사주 아들이 회사를 만드는데 이게 조건이 너무 좋아. 기술력도 좋아. 그래서 계약하는 거 아무도 제재 안 해요. 근데 오로지 사주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에는 해가 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건데 일감 몰아주기가 도대체 어떻게 합의... 예. 그러니까 김진표는요. 종교인 과세 부분을 똑같은 논리 있잖아.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라면서 반대했던.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당대표 경선 이해찬 대표 등이랑 경선 나갔을 때는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 논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 대통령이 선택한 경제부총리였다? 개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진표나 홍남기나 같은 결이에요. 수원에 김진표는 삼성과 같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라고요. 삼성을 개혁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삼성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더 암울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음 후반기 국회의장은 100% 김진표란 말.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말 보고 제가 약간 빡쳤는데 공수처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 법을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개정한다고 나오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그걸 딱 막아버립니다. 공수처가 지금 7월달에 출범했어야 되는데 지금 9월달도 끝났고 10월달이죠. 그럼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무리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반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수처가 출범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주당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막 5선 6선 하시는 분들의 특성이기도 해요. 빨간 수박들인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 3선 연임 그 이후에 못하게 하는 걸 찬성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지금 김진표나 박병석이나 하고 있는 게 한가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이 공정경제 3법이 통과가 늦게 되거나 공수처가 안 만들어지거나 하면 누가 가장 부담을 안는다? 문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런 기사는 엄청 크게 내죠. 저쪽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없어지는 것이 나는 진짜 개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화난다 진짜.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김진표 의원 같은 건 그걸 자기가 악용해요. 모든 사람들 알고 있어요. 김진표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정당 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내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경제 이런 위원장들도 뭐죠 이게 국가경제자문회의도 맡고 있고 또 자기가 또 공정거제 3법도 하면서 자기 세력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세력들한테 유리한 것도 하고 있어요. 박주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왜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낙연 대표의 뜻이라고.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이 말 듣고 내 뜻이 아닙니다라고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대표나 모든 당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선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완전 여우가 돼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좀 이낙연 대표님도 정리하시고 국가경제자문회의 젊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바꿔주세요. 네.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촛불에 몰래 세우냐면은 기존에 막 국회 5선이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년. 20년. 6선이면 24년씩이나 직업이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그나물의 그 밥으로 국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기 직을 유지해야 하고 자기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죠.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줬죠. 그러면 대개 생각들은요. 안정 이런 거 떠나서 개혁적으로
나아가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걸리잖아요. 렉이. 그래서 못 나가게 딱 막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 짐 김종인보다 못한 사람이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민주당의 경제에 관련한 무슨 회의에 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욕 처먹는 거죠. 국민한테 정치란 게 무엇일까요? 저는 태도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개혁하려다 열심히 싸우는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교원 영색하면서 혹세무민하면서 기업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개혁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민주당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해. 깨놓고 이야기해서. 만약 이런 법들이 통과돼서 기업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참 그 애매모호한 발언이긴 하죠.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기업들이 아니라 재벌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 모든 경제 3법은요. 재벌 이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건 정신들 차리십시오.